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망했습니다. 드디어 갤럽의 조사에서 대통령 득표율보다도 낮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최저 가장 낮은 지지율,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의 득표율 41.1%에도 못 미치는 창피한 득표율,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40.0%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더니 이제 드디어 본인이 지난 2017년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의 41.1% 득표율보다 낮은 4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갤럽의 배신인가? 하긴 저는 이 40%도 못 믿겠습니다. 아마도 30%대 정도로 나왔는데 30%대로 추락했다는 헤드라인이 뽑힐까봐 40%로 마사지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물증이 없기 때문에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 트렌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갤럽 조사에서 잘 나갈 때는 83%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 9.19 평양 합의하고 북한 가서 난리칠 때만 해도 6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때문인지 조국 장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창피할 정도의 수치 40%가 나왔습니다. 딱 40%에 맞춘 거는 또 뭘까요? 오차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금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국갤럽은 추석 연휴 뒤인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2주 전 조사 때보다 3%포인트 떨어진 40%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파동이 불거진 뒤 6주 연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 40%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이후 최악의 지지율입니다. 대선 득표율 41.1%를 밑도는 수치. 이건 사실 충격적입니다. 이제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조차도 문재인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반면에 부정평가는 4%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53%입니다. 부정긍정 격차는 13%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부정평가 역시 취임 후 최고치입니다. 7%만이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자, 이 같은 문재인의 지지율 폭망, 그 이면에 가장 영향력이 큰 세력은 20대였습니다. 20대의 대거이탈, 문파 탈출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20대의 지지율은 2주 전 47%에서 이번 주 39%로 무려 9%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조국 장관의 반칙, 특권, 그리고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느낄 만한 조국 딸 아들들의 스펙 쌓기 등등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등을 돌리게 한 것 같습니다. 자, 2주 사이에 9%포인트가 빠졌다고 합니다. 20대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강고한 지지층이라고 불렸던 40대 역시 53%에서 49%로 빠지면서 50% 선이 무너졌습니다. 30대만이 50%대를 지켰습니다. 56에서 5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 지역만 69%로 긍정평가가 높았을 뿐 나머지 모든 전국의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대구 경북 25%, 부산 울산 경남 33%, 경기 인천 39%, 서울 40%, 대전 세종 충청 41% 모두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이제 전라도 광주만 빼고 전국의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다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부정평가 이후로 가장 높은 순위는 인사 문제 29%,
역시 조국 장관 영향이 컸나 봅니다. 인사 문제를 29%로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그 다음이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20%입니다. 그 다음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 독재란 이야기입니까? 10%.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7%. 다 부족하죠. 북한 관계 치중, 친북 성향 6%, 외교 문제 5%, 소통 미흡 3%, 북핵 안보 일자리 문제 고용 부족 각각 2%입니다. 자, 역시 조국 파동이 결정적인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 나갔을 때는 언제일까요? 2018년 5월 첫째 주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직후 83%였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시점 긍정률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경제, 일자리, 민생 문제 지적에 일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9월 초 평양을 갔다 온 뒤 6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락해서 추석 전까지 10개월째 40%대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1.1 대선 득표율을 밑도는 어마어마하고 창피한 숫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2%포인트 빠져서 38%, 한국당 1%포인트 올라서 24%, 한국당도 좀 분발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기에 그 반사 이익을 못 챙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의당 2%포인트 빠진 7%, 바른미래당 1%포인트 오른 7% 동률입니다. 우리공화당 1%, 민주평화당 0.4%, 무당층은 22%였습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 전체를 우리가 쭉 지켜보면 역시 조국 장관이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이 계속 버티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10%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국 때문에 문재인이 허를 찔렸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문제는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여권 핵심과 깊숙이 연계되어 있다. 관련자들이 많다.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진다. 이런 관측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펀드 관련 사업들이 너무 문재인 정권 핵심과 연관성이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박원순 시장은 조국 장관과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관계가 없다고 라디오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여권 실세와 조국 장관의 돈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잘못하면 이거 거의 핵폭탄 하나 폭발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국 장관이 열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고 그것도 대통령 선거 때 득표율 41.1%마저 무너졌습니다. 갤럽 조사. 자, 다음 주는 35%? 25%? 자,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